다들 데이 하워 어서 오십시오. 제가 요 며칠 연속적으로 했던 차이난 뉴스 컨텐츠가 유튜브에서 진짜 거의 뭐 제 채널에서는 초대박을 터뜨리면서 이게 진짜 유튜브가 개떡상하고 있는데 여기 이 기대감에 제가 그걸 부응을 해드리자면 저도 진짜 부담이 꽤 커요. 열심히 이것저것 한다고 하고 있긴 하지만 베이징 다룬 거랑 상하이 다룬 거 이 두 개 영상이 지금 거의 다 50만이야 조회수가. 중국 까는 방송이 터지냐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전 중국을 깐 적이 없어요.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상을 얘기했을 뿐이야. 근데 중국에서는 실상을 얘기하면 안 돼. 참 그게 웃긴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슬슬 시작해볼까? 오늘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은데 어느 것부터 하지? 시작해볼게요. 사회 자유가 없어지면 그 사회 자체가 감옥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중국 정부는 안전한 사회를 꿈꾸기 때문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모든 걸 감시하고 있습니다. Big Brother watching you 들어봤죠? 저 위에 빅 브라더는 당신을 계속 주시하고 있고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 사회 안전을 위해서.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 인구 14억 인구 중에 1억 명이 공산당원입니다. 그 1억 명의 공산당원들은 중국 이 사회 안전을 위해서 13억 명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회 안전합니까? 뭐 사람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좋아. 오늘은 질문을 많이 던질게요. 여러분들 많은 토론 부탁드립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생각을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 저도 요즘 댓글 보는 재미에 살고 있는데 그 며칠 전에 제 중국에 학생 와가지고 했던 그 중국 결혼 차일리에 관련된 그 인터뷰 있잖아요. 애가 얼마나 솔직하게 얘기해줬어. 근데 그 밑에 뭘 그렇게 막 부들부들거리면서 막 비난을 하고 막 화나고 막 댓글에 화가 장난 아니야. 그 친구는 그냥 지금 중국 사회 현상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해 준 거야. 그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화낼 필요가 뭐가 있어? 중국은 지금 그렇나 보다. 아이고, 돈 받고 애를 낳아줬나 보다. 그냥 문화가 그렇게 됐나 보다. 야, 이러니까 결혼을 안 하지.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댓글에 부들부들 거리는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그리고 또 방송은 방송으로 보시고, 그리고 또 일단 채널에 나와줘서 그런 얘기를 해준 것 자체가 굉장히 고마운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어디 가서 듣겠어? 여러분들 그런 얘기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 있어? 내 방송 말고? 나도 그날 처음이어서 좀 충격이긴 했는데,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여러분들 신분증 다들 아시죠? 신분증. 여러분들 다들 신분증 있죠? 이 신분증 언제 씁니까 우리? 뭐 서류 뗄 때, 뭐 병원 갈 때, 뭐 또 뭐 비행기 탈 때, 국내선 뭐 비행기 탈 때, 뭐 경찰이 신분증 제시 부탁드립니다 할 때. 그러니까 이 신분증은 말 그대로 나라는 사람을 증명하는 그 신분증이잖아. 이건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인으로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신분증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 나를 증명하는 증서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국에 요즘 중국이 희한한 걸 계속 터뜨려준다.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지. 이런 기상천외한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고 이걸 어떻게 도입시키려고 하는 건지 난 너무 땡큐지. 이런 거 터질 때마다 나는 뭐 이거 컨텐츠 생기니까. 여러분들 중국에서 뭘 도입하려는지 알아요? 나 깜짝 놀랐다. 아직 실행은 안 했어. 하지만 지금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중국에서는요, 일단 오프라인 신분증이 있고 여러분들 온라인 신분증을 만들려고 합니다. 중국말로는 그걸 왕정이라 그래. 왕정. 온라인 신분증. 아직 못 알아듣겠지? 온라인 신분증이 뭐야? 오프라인 신분증이든 온라인 신분증이든 둘 다 신분증이든 다른 게 뭐야? 중국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도입이 된다면 중국에서 이제 인터넷을 하고 각종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그 사이트에서 댓글을 달고 이 활동을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공인인증서 같은 건가? 아이핀 같은 건가?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이런 거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쓰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할 때, 아니면 어디 등록을 할 때, 구매를 할 때, 결제를 할 때, 이럴 때 쓰는 거잖아. 근데 중국에서는 이 온라인 신분증은 그냥 내가 인터넷 접속하는 순간 그 온라인 신분증으로 인터넷에 들어가는 거야. 이건 실명제랑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 중국은 이미 실명제를 지금 실행한 지가 12년 정도 됐어요. 여러분들 실명제랑은 또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실명제가 지금 중국에서 실행한 지가 12년 됐거든. 근데 중국에서 실명제는 말 그대로 내가 어디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댓글을 남기든 아니면 이메일을 남기든 아니면 내가 아이디를 만들든 이럴 때 말 그대로 내 실명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게 실명제고, 솔직히 실명제라는 이것은 내가 어디 등록을 안 하고 어디
이렇게 로그인을 안 해도 내가 웹서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웹서핑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내가 뭐 성인 사이트를 보든 뭐 이상한 사이트를 보든 뭐 VPN 타고 바깥에 가서 뭐 세상 사이트를 보든 뭐 구글 페북을 보든 다 할 수 있잖아. 모르잖아 내가 뭘 보는지. 근데 이제는 만약에 인터넷 신분증이 도입이 되잖아요. 그냥 이 인터넷 신분증으로 모든 걸 다 대체해. 내가 이 온라인에 올라오는 순간 나는 이 신분으로 들어오고 이 아이디가 그냥 딱 이 아이디로 나는 내가 보는 사이트들이 다 이제 감시당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실명제랑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건 지금 초반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의문이 있어.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자 오늘 재밌는 거 많다. 기다려봐. 자 한 단계 한 단계씩 가자. 자 일단 신분증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두 개가 생기고 오프라인은 신분증 온라인 신분증 이렇게 그 중국말로 왕정이라 그래. 일단 중국은 이미 오프라인은 어느 정도 이제 장악이 됐어. 중국에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기사 본 적 있으시겠지만 중국의 CCTV 기술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 지하철에서 누가 이렇게 딱 지나가고 뭐 어디 건멸대나 뭐 이런 거 지나갈 때 CCTV가 딱 얼굴을 찍었을 때 얼굴을 딱 인식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나와. 중국은 지금 이미 오프라인은 그렇게 다 이제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자유를 박탈하고 감시한다. 근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좋게 얘기하면 너들을 안정을 위해서 사회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다. 둘 다 일리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은 어떨지. 아무튼 자 그리고 중국은 아까도 말했지만 12년 동안 지금 실명제가 실행이 되고 있어요. 대부분 사이트에서는 실명으로 등록을 해야 그 다음에 댓글을 남길 수도 있고 소통도 가능하고 뭐 이메일 등록을 하든 뭔가 내가 인터넷에서 뭔가 활동을 하려면 실명제로 아이디를 만들어야 돼.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실명제는 실명제 말 그대로 내가 뭔가 활동을 안 하면 웹서핑은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이 왕정, 이 인터넷 신분증이 딱 생기면 나의 진짜 그 온라인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내가 이 왕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서핑도 못해. 그런 지금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도입은 안 했어. 중국 정부에서 지금 밀고 있는 그 인터넷 신분증에 대한 장점은 더 이상 다른 곳에 나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일이 없다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이버를 들어가든 카카오를 들어가든 아니면 우리가 쿠팡을 들어가든 뭘 들어가든 우리는 다 사이트마다 우리의 아이디가 있잖아요. 우리의 신분증으로 실명제로 등록한 우리의 아이디가 있잖아. 그리고 거의 계좌번호가 다 등록돼 있고 그걸로 들어가야 우리가 쇼핑을 할 수 있고 뭐 우리가 이메일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뭐 닉네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잖아. 막 아프리카 TV도 당연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야. 중국에서는 그냥 이 왕정 이거 한 개면 중국에 있는 모든 사이트들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냥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이트에 등록하는 신분을 왕정 이거 한 개로 다 통일해버리겠다 이거야. 니들이 예를 들어서 야 알리바바 들어갈 때는 아이디 저걸로 쓰고 야 뭐 테무 들어갈 때는 또 아이디 다른 걸로 쓰고 바이두 들어갈 때 또 아이디 다른 걸로 쓰고 위챗 또 아이디 다른 걸로 쓰고 그거 아이디 다 없애고 우리 정부에서 왕정 인터넷 신분증 만들어 줄 테니까 일단 이거 한 개 있으면 네 신분은 일단 다 확인되는 거니까 어디 들어가든 이 신분증 한 개로 다 들어갈 수 있어. 아이디 이런 거 필요 없어. 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정부에서 또 중국이 밀고 있는 장점 중에 또 한 개가 정부에서 이 개인 정보들을 다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너 더 이상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인터넷 사기에 노출될 일이 없다.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어진다. 이걸 장점으로 내세운 거야. 근데 물론 뭐 이걸 가지고도 인터넷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제일 큰 반응들이 올 거 아니야. 근데 뭐 함부로 말은 못하지. 함부로 말은 못해. 왜냐하면 말하다 보면 또 자기 아이디 없어지고 사회 매장 당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근데 일단 정부에서는 만약에 이게 실행되면 이 왕증 인터넷 아이디는 자원적으로 만드는 거래. 일단은 강요하지 않겠대. 일단은 그냥 말로는 강요하지 않고 그냥 자원적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만 만들어서 써라. 근데 모르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자, 그러면서 중국이 이걸 아직 실행 전입니다. 실행하기 전에 기사를 냈어요.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기사를 내면서 일단 이제 여기 보면网络身份证 인터넷 신분증 要来了两部门征求意见你为网络用户统一签发网号网证 이게 뭐냐면 진짜 일단 인터넷 신분증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의견을 물어보겠대. 인터넷 신분증을 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견을 남겨주세요 라면서 이렇게 기사를 냈어. 자, 여기는 이제 인터넷 신분증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什么是网号网证网号是指与自然人身份信息对应由字母和数字组成不含明文身份信息的网络身份符号. 그러니까 인터넷 신분증은요 그냥 영어 자막이랑 숫자로 조합된 한 번호일 뿐이라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이런 의견을 내달라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또 중국에도 진짜 말은 안 하지. 이 진짜 참고
참고 있는 그런 학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살아야 되잖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상상해봐. 며칠 전에 내 방송에 나왔던 그 내 중국 학생이 나와가지고 내가 야 베이징 지금 상황 안 좋다며 어떻게 됐어? 근데 걔는 아니야 지금 베이징 괜찮아. 아니야 그런 일 없어 지금 괜찮아. 만약에 애가 나와가지고 내 방송에서 야 지금 베이징 좆됐어 지금 중국 공산당 개 못하고 있어 이런 말 하면 걔 어떻게 될지 알고 여러분들은 걔한테 사실을 말해달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까? 걔 인생 조질 일이 있어요? 아이씨. 자, 중국도 마음속으로는 알지만 말을 안 하는 그런 열린 사람들, 학자들 엄청 많아요. 근데 요번에 또 이런 분이 참다 못 참았나 막. 청화대학교 교수예요. 칭화다쇼의 교수. 청화대학교의 한 교수가 이름이 라오동옌이야. 라오동옌이라는 사람이 교수가 딱 이제 댓글을 답니다. 의견. 그래. 니들이 정의견을 원한다면 내가 의견을 한번 내보지. 야, 이 말투만 봐도 뭔가 살짝 좀 말에 가시가 있다. 야, 역시 여러분들 교수님들은 달라. 그 중에서 이제 말이 이렇게 긴데 내가 읽어드리면 여러분들 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냥 거기 요점만 말할게요. 자, 이 인터넷 신분증이라는 거를 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인터넷상 개인의 언행 감시를 위해서 하는 거냐. 전체적인 글의 뜻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촌철살인적이잖아. 딱 짚었잖아. 공산당이 제일 숨기고 싶어 하는 것들을. 넌 지금 이거 개인정보 보호라고 이러는 건데 너 진짜 개인정보 보호 맞아? 아니면 우리 감시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인터넷에서 댓글도 이제 너 감시하려고?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오프라인에서는 다 감시를 하고 있잖아. 근데 온라인에서는 VPN 쓰고 해외 가서 막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중국 욕하고 트위터나 이런 데 가서 중국 욕하고 그러면 아직 중국에서는 잡을 수가 없나 봐. 그러니까 너는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냐 아니면 우리 온라인 행동 감시를 위해서냐, 딱 이렇게 물어본 거야. 지들의 의견을 물어봐 놓고 이렇게 의견을 딱 냈어. 근데 여러분들 결과는 다 알겠죠. 당연히 이거는 삭제됐습니다. 당연히 이 글은 내려졌죠. 여러분들 딱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대로야. 여러분들 중국 정부에서는요 당신의 의견을 물어본다는 게 진짜 당신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네 의견 중요하지 않아. 애가 말귀를 못 알아듣네. 야, 애가 믿음이 부족하네. 너 임마 너 사탄 들렸어? 지금 내가 네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믿음. 야, 우리가 이런 걸 한다 했으면 야, 믿습니다. 의견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의견을 내셨습니까? 이런 반응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너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동참을 하란 말이야. 이런 거죠. 아무튼 그 교수님의 글은 삭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의 글이 삭제가 되면서 그 글을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실제로 그 교수님의 반대 의견을 낸 사람도 있어요. 그 의견은 완전히 그냥 중국 정부 입장이야.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냥 중국 정부를 무작정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야, 뭔 감시는 감시냐. 얘 또 말 이상하게 하네 이러면서 거기에 반박하는 글을 쓴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는 중국 정부 편이다. 중국 정부를 어떻게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런 느낌으로 반박 글을 막 이렇게 썼어. 근데 여러분들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 글 자체도 없어졌습니다. 왠지 알아? 중국 정부 입장은 이런 거지. 야, 니들 가만히 있어. 야, 토론하지 마. 이런 거 토론할수록 일 커지잖아, 새끼들아. 야, 지금 인구들 지금 14억인데 사람들 다 알면 어쩌려 그래? 조용히. 그냥 조용히 있다가 우리가 그냥 뜩 실행하면 돼. 토론하지 마. 야, 다 알게 되잖아, 새끼들아. 조용히 해. 이러면서 반박글도 다 내려갔어요. 야,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진짜 중국 정부 스타일의 운영이에요. 딱 그거야. 여러분들 이제 제 차이나 뉴스 시리즈 몇 개 보셨으면 중국의 국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북한이랑 비슷한 거야. 물론 요즘 그게 좀 더 심해지고 있긴 하죠. 옛날에 개혁 개방 때는 많이 오픈해놨다가 요즘 이제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이제 G2로 불리고 하니까 야, 이제 우리 이제 똘똘 뭉쳐야지. 똘똘 뭉쳐가지고 한 마음으로 우리 이제 미국 무찌르고 세계 1위 해야지. 뭐 이런 느낌에서 지금은 더 이제 통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런데 좋아, 뭐 안전을 위해서든 뭐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 좋다 이거야. 근데 12년 동안 인터넷 실명 제로를 또 했잖아. 했는데 그동안 인터넷 범죄가 줄어들었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보이스 피싱 이런 것들 물론 뭐 중국에 기지도 많습니다만 중국 사람들도 보이스 피싱 뭐 이런 사기를 당해. 근데 그런 것들은 또 어디 있냐? 걔네들 본거지는 또 동남아 쪽에 있어. 보통 이제 한국에 보이스 피싱 사기꾼들 들어오는 거 보면 본거지가 중국에 있잖아요. 중국에 그런 사기 사무실 차려놓고 한국인들 상대로 사기치잖아. 근데 중국인들 상대로 또 사기치는 거는 또 그 사무실은 또 중국 안에 있지 않아. 그건 또 해외에 있어. 동남아 쪽에. 그러면서 중국인들 상대로 사기를 치는데 중국인들 상대로 사기를 친다는 게 말 그대로 그 개인 정보 자체가 유출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 얘기 아시죠? 정말 사기꾼들이 당신을 타겟팅하고 당신한테 진짜 한 5년 내지 10년 동안의 계획을 짜가지고 당신한테 사기를 치려고 진짜 작정하고 달려들잖아? 이거 사기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기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접근해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할까? 아니야. 사전 조사 얼마나 많이 하는데 당신은 대해서 다 안다니까? 일단 그런 정보가 어디서 오냐? 개인 정보에서 유출되는 거예요. 1차적인 정보가. 그렇게 실명제를 했는데 뭐 딱히 개인 정보가 뭐 잘 보호된 것도 아니고 뭐 인터넷 사기 범죄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진짜 지금 이걸 실행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그 온라인 안전 보장이 될까?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거지. 그리고 뭐 인터넷 실명제 이후로도 왜냐하면 개인 정보 유출이 더 위험해진 게 그 해킹이 될 수 있잖아. 옛날에 실명제를 안 했을 때는 그냥 아무나 인터넷 하면서 뭐 그냥 뭐 아이디만 하고 내 정보는 한 개도 입력 안 해도 되는 그런 시대에는 아무리 이 아이디를 털어봤자 그 안에 개인 정보가 없으니까 뭐 딱히 문제는 없었는데 실명제 이후로는 심지어 이 아이디가 해킹이 되거나 아니면 요즘 그런 것들 많잖아요. 기업 자체에서 개인 정보를 털어가. 그런 해커 업체들이 있어요. 그걸 다 해킹해가면 그리고 그 개인 정보들은 비싸게 팔려. 그 개인 정보들을 털리면 그 진짜 말 그대로 그 안에는 개인 정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 다 털리는 거지. 진짜 지금 이거 뭐 인터넷 신분증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정말 안 털리겠냐? 정말 진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러는 거냐? 사람들이 의문이 많지. 근데 여러분들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제가 봤을 때는요 개인정보 보호는 이건 개소리고 오프라인에서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널 감시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 온라인으로 손보자. 오프라인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잡았어. 네 하루 종일 이 중국이란 나라에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뭐 네가 찍히는 CCTV 횟수가 하루에 몇십 회가 되고 지하철 타는 순간 거기 검열대에서는 너를 찍고 너의 행적들 다 체크되고 있으니까 오프라인은 이 정도면 되고 자 이제 온라인 감시 들어가자. 온라인에서 글 쓰는 새끼들 야 이거 뭐 중국에 대해서는 안 좋은 글 쓰는 새끼들 이거 다 막아버리자. 내가 봤을 때는 그거를 통제하겠다라는 소리밖에 안 들려. 무조건 감시용이야 이거. 자 왜냐하면 중국에 있으면서도 이 VPN이랑 이런 거 써가지고 해외 나가서 노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해외를 간다는 거지. 중국에서는 구글이랑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 다 안 되잖아. 근데 좀 이렇게 유학을 해보고 아니면 더 큰 바깥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은 VPN 써가지고 우회를 해가지고 그 다 봐. 구글 검색도 하고 세계가 중국을 어떻게 보는지도 보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살고 있고 자기는 어떻게 통제를 당하면서 살고 있고 이런 거 다 본다니까.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을 이제 막아야지. 그리고 그런 애들이 바깥 세상을 더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중국이랑 해외를 비교해가지고 해외 트위터 이런 데에다가 막 글을 남기기 시작해. 그 글을 남기는 순간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보게 되면 선동이 되잖아. 이거를 통제를 해야지. 그리고 중국의 통신법상 통신 자유와 통신 비밀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중국의 법이라는 게 뭐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뭐 저쪽에 위에서 이 법 너한테 적용 안 된다라고 하면 적용 안 되는 거고 그건 지들 마음대로죠. 그리고 또 실제로 많은 중국인들이 반응 중에 아니 자유를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너무 통제하는 거 아니냐 막 경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또 반면으로는 중국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도 많아. 왜냐하면 갑자기 저쪽에서 막 이거는 자유를 너무 박탈해가는 거 아니야? 반대 이건 안 돼. 근데 다른 중국 사람들은 저 새끼 웃기네. 야 네가 자유를 가진 적이 있어? 야 별로 변하는 거 없어 임마. 야 떠들지 마. 뭔지 알겠지? 야, 쟤 무슨 뭐 자유 타령이냐? 야, 너 중국에서 살면서 너 자유라는 거는 자유가 뭔지는 아니? 야, 우리 원래 자유 없어. 뭐 이거 한 개 더 인터넷 신분증 한 개 더 발급된다고 해도 야, 자유 야, 거기서 거기야. 야, 가만히 있어 좀. 야, 너 그러다가 또 잡혀가.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것도 맞잖아.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냥 정말 그냥 다 내려놓은 거지. 그래 내가 뭐 지금 뭐 돈이 많아가지고 해외로 뭐 이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난 어차피 중국에서 살아야 되니까 중국에서 내가 말 잘못하면 나 사회 매장되면 난 밥벌이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냥 뭐 그러려니 하면서 그래 감시해라. 내가 뭐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되지.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이러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 원래 여러분들 코로나 시기에 일단 중국은 한번 강하게 중국 사람들을 통제했던 적이 있어요. 코로나 시기에 중국에 있어 본
본 사람들은 알 거야. 여러분들 그때 健康宝라고 위챗에 이런 QR코드가 다 한 개씩 발급이 됐어. 어디를 가나 어디를 나가나 뭘 어디를 가서 뭘 사나 뭐 버스를 타나 뭘 하나 그때는 이거 QR코드를 다 찍어야 됐던 그런 시기가 한동안 있었어요. 중국에서. 그것만으로 당신은 완벽하게 통제가 됐어. 당신의 행적, 당신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길들, 뭐 몇 시에 어디 갔고 뭘 했고 이런 게 다 통제가 됐었어. 물론 코로나가 끝나면서 중국 정부에서는 그걸 폐지를 했습니다만 그때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진짜 이 메시지는 확실해요. 중국 국민들한테 중국 정부가 주는 메시지는 나는 너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으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라. 뻘짓하지 마라. 메시지는 충분했어. 중국은 지금 그 능력이 있어요. 이 14억 인구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일단 공산당원 1억 명에다가 말도 안 되게 기술이 발전된 CCTV까지. 그런데 진짜 너를 당연시하게 감시하는 그 이유만 있을까? 아,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극소수의 일부분들이 제기한 내용들인데 나는 여기에도 목적이 크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 그냥 너를 감시하기 위해서 너 자유를 뭐 끊어버리기 위해서 물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더 크게 보면 더 큰 숲을 보면 뭘까? 그 큰 목적이 뭘까?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있어? 야,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기해낼 수 있잖아? 여러분들이 통찰력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야. 민주주의에 물들까봐? 그러니까 또 선동될까봐? 오케이. 또 돈 해외로 빼돌리는 거 감시? 그거는 지금도 감시되고 있어요. 지금도 감시되고 있고 지금 중국에서는 하루에 출금하는 그 한도도 막 미친 듯이 낮추고 있고 뭐 이게 지금 일들 많아. 그것도 나중에 내가 한번 다룰 건데 그건 지금도 감시되고 있어. 자. 여러분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자산 중에 한 개가 뭐가 있습니까? 인구, 인적 자원? 그렇지. 그것보다 더 큰 건 땅이죠. 그렇지. 지금 사람들 다들 탕핑하고 있고 뭐 다들 배째를 하고 있는데 인구보다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중국 정부의 제일 큰 자산은요. 물론 인구도 그 중에 한 개가 들어갈 수 있지만 땅이에요. 땅. 중국 정부만큼 땅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정부가 또 있을까? 그냥 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땅만 가지고 있어도 땅에서 나오는 이런 무궁무진한 이 자산들은 영원히 중국 정부를 배부르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뭐 중국 땅 위에 사람이 사라질 일은 없을 거 아니야. 이거야. 여러분들 인터넷이 없는 시대에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까지는 제일 큰 자산은 땅이었어. 근데 요즘 이런 세상에 온라인 기반 사업이 어마어마한 이런 세상에서 뭐가 제일 돈이 될까요, 여러분? 지금 돈이 제일 되는 자산 중에 하나는 개인정보예요. 말 그대로 개인정보. 그리고 개인정보를 통해서 얻어내는 빅데이터. 여러분들 가끔씩 우리 폰 서핑, 웹서핑 하다가 폰 보다가 우리가 뭔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물건들 광고가 확 뜰 때가 있잖아. 알죠? 그럴 때 오우씨 뭐야 이거 왜 뜨지? 이럴 때 많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저는 옛날부터 얘기 드리지만 전 진짜 이 스마트폰이 나올 때부터 전 이걸 알았어요. 구글이 나올 때부터 저도 거기 관련된 글들을 많이 읽고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때 저는 또 얼리어답터 전자제품 뭐 새로 나왔다 하면 막 바로 사고 그런 쪽의 한 명이었거든요. 뭐 채팅창 검색창에다가 검색어를 쳐요. 뭐뭐 검색하고 상품 비교해보고 그러면 나중에 웹서핑 할 때 인스타그램 들어가거나 어디 들어갈 때 그 관련된 제품들이 광고가 떠요. 그게 빅데이터야. 사람들이 소비 성향이라든지 요즘 뭐가 뜨고 있고 뭐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든지 유튜브에는 관련 동영상도 뜨고 맞죠? 다 떠. 인스타그램만 들어가도 그 관련된 광고밖에 안 떠.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이거를 채집하는 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뭐 한국으로 따지면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서 하고 있을 거고 국제적으로 따지면 구글이라든지 페북에서도 하고 있을 거고 중국으로 따지면 바이두라든지 찡동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큰 온라인 전자상 거래 사이트에서 많이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 중국 정부가 이 인터넷 신분증을 만든다라는 뜻은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개인 정보들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그거 니들 이제 그만해. 그거 이제 우리 정부에서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대형 사이트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자산이 뭡니까? 거기 회원들이에요. 그 회원들과 그 회원들이 정보 그리고 그 회원들이 뭘 사고 있는지 어떤 제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빅데이터 이게 기업에서는 제일 큰 자산이야. 이거를 이제 중국 정부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야 바이두 뭐 위챗 알리바바 테무 큰 뭐 온라인 영상 뭐 온라인 플랫폼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니들 사이트에 들어갈 때 니들 아이디 치고 뭐 니들 비밀번호 치고 야 그런 거 이제 없어질 거야. 그런 거는 우리가 그걸 싸그리 받고 인터넷 신분증만 있으면 니들은 들어가게 하기만 하면 돼. 왜? 정보는 우리가 다 확보했으니까. 사람들 신분 확실하니까. 그런 거 이제 니들 기업에서 하지 마. 나라에서 할 거야.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또 한 번의 어마어마한 자산을 한 번 더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추측이고 그거지만 충분히 난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국이 이 통제들을 완벽히 하려 하면 중국 국민들이 이걸 완벽히 따라줘야 돼. 근데 중국 국민들이 이걸 다 따라줄 수는 없잖아. 해외에 사는 사람도 많고 사상 자체가 다른 사람들도 엄청 많을 거고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교육을 받은 애들은 중국 체제가 마음에 안 드는 유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걔네들이 언론까지, 온라인 언론까지 다 통제할 때 비로소 그 통제가 완성이 되는 거죠. 물론 가끔씩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외국 사람들이 중국 가서 좀 살다 보면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거 중국 안 좋은 점들은 이런 게 있고 뭐 장점도 있겠지만 안 좋은 점들이 이런 게 있고 그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점을 꼽는 것 중에 언론 통제, 자유 통제, 감시 뭐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은데 근데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체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 제가 알고 있는 외국 사람들이 중국 가서 살다가 그냥 중국의 그런 감시 체제가 좋다라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굳이 내가 어차피 나는 평소에 딱히 이상한 소리 안 하고 그냥 나 살기 좋게만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정부에서 알아서 다 해주니까 와 이렇게까지 통제를 해버리면 진짜 범죄는 아련할 수도 있겠구나. 난 좋은데? 난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그러니까 좋은데? 이런 사람들도 꽤 있어. 그게 중국 사람인데 중국 사람들은 당연히 많을 거고 외국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외국인들도 많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자유를 갈망하는 거 이 자체는 DNA부터 다른가 봐. 난 어릴 때부터 난 조기 유학을 떠났잖아요. 중국에서 유학할 때는 어릴 때부터 수업 중에 필수 과목 중에 정치, 사상, 품덕 이런 수업들이 있어. 근데 그런 거 들어보면 되게 강요를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 나는 그럴 때마다 난 반감을 느꼈거든. 그러니까 이게 DNA부터 뭔가 다른가 봐.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은. 나는 진짜 무슨 어쩌고 저쩌고 듣기도 싫었어. 진짜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 수업 시간에는 안 들었어요. 나는 만화책 보고 둘 중에 한 개죠. 그냥 좋아하거나 탈출하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전 또 많이 궁금해집니다. 오늘 요 내용 대해서 여러분들 유튜브에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댓글 배우면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고 다양한 생각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되며 견식이 많이 넓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생각을 많이 적어주세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쌍욕이라든지 비하라든지 이런 거는 어차피 필터링으로 다 걸러지기 때문에 댓글은 센스 있게. 오케이?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이거였습니다.